자, 오늘은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 리포트들이 쏟아졌을까요? 그 리포트를 뚜껑을 열어보고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정서한 아나운서 의상이 시장에 딱 필요한 장대 양봉이 필요합니다. 양봉. 지금 사실 계속 시장이 부진하면서 양봉의 움직임 찾기 어려운데 우리 지수가 우리 정서한 아나운서의 의상처럼 지금을 올라가기. 저점으로 장대 양봉을 오후장 뿜어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리포트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미래 나노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변신 중이라는 리포터고 사실 시장이 뜨겁게 주목하고 있는 소재여서 그런지 이런 변신하고 있는 기업 많은데 미래 나노텍은 어떤 변신을 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래 나노텍도 이와 함께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좋죠. 오늘장 주가 와우. 21% 와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3,400원 기록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일단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래 나노텍은 글로벌 TV용 광학 필름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한 이 필름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로 변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준비한 사진과 함께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름 제조사이기 때문에 필름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이 중대형 TV, 프리미엄 TV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함께 만들고 있고요. 또한 노이즈 필터 터치 패널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필름은 우리가 또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에어컨이라던가 세탁기, 냉장고에 꼭 필요한 필름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그 밖에도 재기반사 필름이라든지 윈도우 필름, 또 이번에 새로 진출한 2차 전지 소재도 보이네요. 2차 전지는 안전 필름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 광학 필름이 전체 필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TV 시장 1위, 이 삼성향 매출이 약 80%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 대형 2차 전지 제조사양 매출이 증가하면서 저기에는 저 2차 전지 소재 계속해서 이 전문 업체로서의 성장성도 기대해도 좋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굵직하게 지금 6가지로 정리했는데 뭐 다른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지금 가장 기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제가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 필수죠. 이 수산화 리튬 매출 본격화를 첫 번째 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동사는 22년 2월 이 2차 전지 필수 소재 제조사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본격적 진출을 알리면서 이 수산화 리튬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포스코 케미컬, LNF 등 이 굵직굵직한 대형 2차 전지 셀 업체에 소재 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요 고객사를 통해서 상반기 2차 전지 소재 매출액이 이미 191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성장에 대한 선제 투자까지 하고 있고요. 올해 또 150억 원 추가 투자를 통해서 신규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소식을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원래의 본캐죠. 이 광학 필름이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이 동사 매출의 약 50% 이상, 52%를 차지하는 광학 필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프리미엄 TV 라인인 65인치 이상 이 중대형 QLED TV로 공급 중입니다. 그래프 통해서 한번 매출 추이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 광학 필름 매출액인데요. 다만 그래프가 현재 22년도, 23년도 다소 꺾이고 있습니다. 이는 TV 시장 부진에 따른 이 광학 필름 매출 감소를 전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 다소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체크하면 오른쪽은
노이즈 필터를 생산하는 자회사, 이 상신전자 매출에 대한 추이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이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 감소를 이 상신전자 매출액이 상쇄시켜 줄 거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전지 소재 부분 성장까지 따라준다면 하반기 당연히 성장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상신이 상쇄를 해줄 것이다. 그쵸? 라임이 딱딱 맞는데요.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일단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장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1%의 주가의 급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5거래일째 연속 유입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나노텍, 이제 이름에 또 미래자가 들어가죠. 앞으로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미래의 기업의 가치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래나노텍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최근 기관이 또 이쪽 관련 종목 섹터에 많은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뚜껑 열어볼 테고요. 물량은 반등, 원가는 하락이라는 제목으로 힘든 시장 속에서 상향 조정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모두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오늘장 주가는 어떤지 함께 보시죠. 자, 현재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2%대 조정을 오늘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39,700원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자동차 부품, 타이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 바로 실적 개선, 그 실적 기대감인데요. 이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매출을 보면 비용 부분에서 의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류비입니다. 이 준비한 그래프를 제가 보면 최근 해운 운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이고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는 최저가죠. 95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8월 말에요. 이렇게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계산이 들어간 거고요. 또 여기에 최근 달러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수출로 인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원자재 상황도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추세를 보면요. 이 타이어 7월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증가율은 도와주고 있고 또한 주가도 관련된 타이어 업종들이 일제히 7월 이후에 계속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또 들려오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판매 실적 호조도 이 타이어 업계 투심을 개선시켜줬는데요. 신차용 타이어 판매 증가세까지 더해져서 이 기업들의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려줬습니다. 또 여기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이 같은 이유에 힘입어서 3분기 실적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타이어주들은 보면은 그 관련한 비용에 있어서 원가와 또 운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또 올라감에 따라서 부담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다 안정세로 그쵸. 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주 또 다른 매력을 좀 보자면 어려울 때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9월이 이 타이어라던가 자동차 업종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짚었던 이 모든 포인트들, 이 업황이 도와주면서 이 힘든 시기 잘 버틸 수 있는 타이어가 됐다라는 건데요. 해운을 비롯한 물류비가 하향 안정화를 이뤘고 또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생산 정상화에 따라서 이 동사의 타이어 매출량, 이 출하량이 전년 대비 반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또 수요도 유럽 등 주요 지역의 이 낮은 기저 효과까지 더해져서 점진적인 개선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재는 지속되고 있지만 동사의 판가 인상이라던가 경쟁사들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당연히 점진적인 개선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타이어주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시장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주가 움직이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는 어땠을까요? 최근 수급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 특징주로도 저희가 확인했었던 종목인데요. 기관 수급에 따라서 역시나 5거래일째 주가의 움직임들이 오늘장에서는 조정 보이지만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주가 차트를 좀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대 목표 주가 57,000원이 과연 언제 기록이 됐었나를 한번 쫙 봤습니다. 2021년 6월쯤으로 가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 6월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이시죠? 57,500원 정도의 고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이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 정도까지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상방을 일단 열어뒀습니다. 지금은 3만 원대에 있는 주가 57,000원, 거의 6만 원 근접하는 수준까지 언제 또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실적주의와 주가의 움직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도 기관이 좀 관심을 보이는 업종 기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BGF 리테일 뚜껑 열어볼 테고요. 편의점, 이 불황형 소비 채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목표가로는 2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편의점 관련해서 요즘에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죠. 일단 오늘 주가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BGF 리테일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6%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15만 7천 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을까요? 네, 일단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긴축 모드와 또 금리 인상 기조로 짙어지는 변동성에 방어주 찾기에 외국인도 기관도 또 개인 투자자도 나섰는데요. 그 속에서도 관련된 편의점 업종을 기관이 수급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필수 소비에 대한 니즈를 찾은 건데요. 이 리포트에서도 이 소비 위축 국면에서 편의점 산업의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외식이라던가 식사, 카페, 밖에서 먹는 것 자체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이 편의점 식품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일반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업계에서는 이 경기 둔화를 대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뭐 계란이라던가 라면, 휴지 등 필수식품 가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값 제품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동사 역시 이 같은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U 편의점에서 실제 진행 중인 프로모션입니다. 네, 9월에서 9월 11일까지 진행 중으로 1+1, 딱 11일 동안 반값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한다라는 건데요. 식품을 보니까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소세지라던가 음료,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또한 시간대별로 할인 제품도 있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김밥이라던가 샌드위치를 세일, 반값 이상의 세일하는 가격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반겼던 건 바로 득템 시리즈였습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휴지라던가 생필품을 가볍게 또 우리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프로모션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였는데요. 이로 인한 뭐 할인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고요. 이 같은 노력뿐만이 아니라 유명 맛집 레스토랑과 또 콜라보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정말 편의점 도시락들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데 계속해서 퀄리티를 높여가는 간편 도시락을 출시하고 있고 또 다양한 주류가 구비되어 있는 CU바도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마트에 가면 보통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저는 그 2+1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 딱 가서 쫙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사실 마트가 가장 싸잖아요. 근데 2+1 있다. 그러면 이거는 쟁여둡니다. 특히 뭐 과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서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 뒷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2+1 제품들이 있다는 점. 편의점이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어서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아까 앵커님이 지금 방금 짚어주신 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바로 전략으로 꾀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유통산업 내에서 편의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특히 편의점은 1인 가구, 딩크족에 맞는 품목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 유통업체 전체 중 편의점 매출 비중입니다.
이 하늘 색깔 혹시 화면에서 잘 잡힐까요? 하늘 색깔이 편의점이고 파랑 색깔 다소 큰 폭의 변동을 보였던 게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아래 회색이 대형마트인데 여기서의 편의점은 매출 비중이 16%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유통 매체는 핵심 기능이 다릅니다. 이 백화점은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채널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는 직계 가족이라던가 핵가족 생필품 구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작년 기준에서 40%를 넘게 기록했다라는 점을 반영했을 때 이 딩크족과 1인 가구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매출,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특히나 적합한 양과 사이즈의 품목을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고 일단 접근성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바로 가시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예상이 나왔습니다. 또한 여기에 편의점도 배달의 민족 등 이커머스 업체에서 다양한 품목, 식료품 등을 이길 배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이어서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BJ 브리텍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차트를 함께 좀 볼 텐데요. 최근 외국인은 5거래 연속 샀지만 기관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쭉 샀다가 매도를 후루루 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 상황이고요. 지금 최저치 기록하면서 15만 3천 원을 오늘 장중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일단 연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삼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 15만 7천 원에서 제시된 목표 주가가 24만 원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3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